세종시공무원 연구위원 이자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세종시 빈집 추정과 공간 분포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종시에는 빈집이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요? 세종시의 빈집을 추정해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빈집의 공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빈집의 문제와 쟁점에 대해 논의한 후 빈집을 추정하고 공간적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빈집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빈집 문제와 쟁점 부분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린과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이 만든 이론입니다.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인식되면서 결국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건물 붕괴, 안전사고 등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근린 지역에 연쇄적으로 추가 빈집을 발생, 결과적으로 지역 가치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비효율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와 읍면지역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인구 밀도나 고령자 비율뿐 아니라 노후 건축물 비율에서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세종시 내 지역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들입니다. 빈집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빈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전국의 빈집 수는 2015년 대비 2019년 약 4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따라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되었고 좀 더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2017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는 빈집 정비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빈집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빈집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이 통계청의 빈집 통계와 농림부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유일한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빈집 통계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전히 빈집의 현황과 다양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빈집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실태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씩 빈집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빈집을 추정하고 공간 분포에 대해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분석은 세종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이유는 행복도시에 신규 건설된 아파트가 빈집으로 집계되어 과다 추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추정 방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주거용 전력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12개월간 총 사용량이 0kW인 가구를 추출했습니다. 추정 결과 세종시 읍면 지역에는 약 1,457호의 빈집이 있었습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부터 468호에서 약 211% 증가했으며 10개의 읍면 지역별로 살펴봐도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금남면과 조치원 읍의 빈집 수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리 단위별로 살펴보면 북악면, 북악리 등 세종시 동부 측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 발생하고 있는 빈집들이 일시적으로 비어 있거나 아니면 폐허 수순으로 방치되어서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된 세종시 빈집들은 인접 지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공간적 자기 상관성 분석 중에 하나인 모렌즈 아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은 1에 가까울수록 자기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유사한 값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인접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모렌즈 아이의 변화가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지역의 빈집 비율에 영향을 주면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종시 빈집은 어느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지 핫스팟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앞에서 분석한 모렌즈아이의 공간적 상관성을 가시화한 그림입니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세종시 동부에서 빈집의 핫스팟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빈집이 주변 지역과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국지적으로 공간 자기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리사 분석을 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좀 미미하지만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HH 유형과 LL 유형은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적인 군집을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HH 유형은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변 지역에서도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LL 유형은 빈집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주변 지역에서도 낮은 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세종시 동부 지역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공간 군집이 확산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빈집 정책 재현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빈집 발생의 문제를 논의하고 빈집을 추정한 결과 더 이상 읍면 지역의 빈집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관리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방 단계, 추적 감시 단계, 적극 개입 단계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되도록 유도하거나 또 세종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민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극 개입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공공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집을 사회적 문제와 발전 저해 요인으로 인지해서 빈집 관리에 대한 관심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별 빈집도 중요하지만 근린 단위의 분석을 통해 빈집 발생을 예측하고 추적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빈집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집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